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저는 에이블 프랩에서 SAT 영어를 맡고 있는 SAT 대표 강사 샤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중요한 여름 방학을 SAT 영어를 점수를 올리는 정말 그런 보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에이블 프랩 여기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 다양한 선생님들의 프로필을 보실 수 있고요. 앞에서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 에이블 프랩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에이블 프랩 외에도 헤럴드 이 프랩이라는 SAT 동영상 강의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SAT 대표 강사로 또 강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력은 15년 동안 압구정과 대치동에서 정말 여러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온 정말 15년 동안 강의한 전문 강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저에게 많은 어머니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언제 SAT를 준비를 해야 되냐? 그리고 점수를 언제 따면 가장 좋은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똑똑한 10학년들을 둔 어머니들께서는 저희는 10학년에 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어머니들께서 이제 막연하게 SAT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가? 11학년 때 학원을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보니까 이제 9학년 어머니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언제 점수를 따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뽑은 가장 중요한 시기는 물론 10학년 때, 뭐 9학년 때 점수를 따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SAT는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과목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사고력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가 좀 커야지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니어가 됐을 때, 주니어가 11학년이 올라가고 억토버 테스트, 요즘에는 어거스트 테스트 생겼죠. 그래서 억토버 테스트나 12학년이 되기 전에 마치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물론 뭐 정말 너무나 아이가 똑똑해서 10학년 때 따면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니어 되기 전에 SAT, 내가 원하는 SAT 점수를 따면 정말 가장 좋아요. AP 시험 전에 3월 테스트까지 해서 점수가 나와주면 시니어 때 조금 여유롭게 원서도 쓰고 또 뭐 이제 다른 뭐 액티비티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정말 여유롭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되기 전에 따자. 이제 이것이 모든 어머니들의 사실 꿈이자 바람인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하면 9학년 때, 9학년 여름방학 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9학년 올라가는 이때쯤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KIS라든지 SIS 같이 좀 이제 이렇게 학업률이 이렇게 높은 그런 학생들은 8학년에서 9학년 될 때 시작하는 학생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갈 때 시작을 하면 한 50% 정도는 이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때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AT는 사실은 학교 공부와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뭐 유학생들이나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들이 워낙에 뭐 퀴즈다 뭐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숙제만 겨우 해오는 사실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는 SAT 점수를 이렇게 올리기가, 실력이 향상되기가 좀 힘듭니다. 유지만 해도, 방학 때 한 거를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때, 이런 윈터 브레이크라든지, 뭐 봄방학 이런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SAT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가는 이때 또 거의 대부분이 시작을 합니다. 거의 80% 이때 이제 SAT를 안 한 학생은 거의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억토버 테스트를 보고 안 나오는 학생들은 뭐 조금 더 공부를 하다가 뭐 12월이나 이때쯤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이제 시험을 시작해서 시니어가 되기 전에 3월 달에 점수가 딱 나와주면 가장 좋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방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거스트 테스트라든지 옥토버 테스트 여기서 성공을 하면 이 점수가 얼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디셈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디셈버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죠? 그래서 방학들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시니어들을 정말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이 방학 때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시니어 되기 전에 SAT를 끝내자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시기, 주니어가 돼서 시니어가 되기 전까지 이 시기에 SAT를 끝내자.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AP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과거에는 SAT2 시험도 있었지만 사실 SAT 영어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SAT 영어는 공부를 해도 잘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이 정말 모두가 다 좀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는,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SAT를 많이 지도를 해보고 SAT 문제를 살펴보면서 애들이 왜 이렇게 SAT를 어려워할까? SAT 영어를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 패스지가 어렵습니다.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자, 학생들이 뭐 이제 미국에서 탑 볼링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패스지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학생들은 거의 다 처음 시작할 때는 SAT 지문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잘 이해를 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죠. 그죠? 그러나 그냥 평범한 학생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SAT 지문을 그 메인 포인트를 딱딱 잡고 딱 메인 아이디어를 딱 잡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SAT에서 요구하는 영어의 기본기가 부족한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문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죠? 그리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SAT 지문이 어렵냐? 어휘력이 부족한데 그냥 어휘력이라기보다는 아카데믹한 단어인 거죠. 그죠? 아카데믹 보켓. 그죠? 쉽게 말하면 word smart 같은 그런 단어들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SAT라는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조금 보캡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지만 따로 이렇게 단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기본적인 단어만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SAT가 학생들에게는 일단 어렵다. SAT 패스지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AT는 일단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영어 시험이 아니에요. 영어 시험이 아니라 영어를 잘한 학생들도 SAT에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이 정말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야 여기 패스지 메인 아이디어 잡아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메인 아이디어는 잘 잡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잘 이해를 했어. 그런데 틀리는 거예요. 꼭 이게 뭐 꼭 한 패스지 두 개씩 틀리고 뭐 히스토리에서 뭐 5개씩 틀리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영어에서 좋은 점수를 내지 못하는데, 자, 그러면 지문을 잘 이해했는데도 틀리는 이유는 뭔가? 바로 사고력이 부족합니다. 사고력이.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이걸 SAT logic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logical thinking ability, objective thinking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SAT 컬리지 보드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사고하라고 요구하는 logical process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객관적 사고력인데 학생들이 그 프로세스대로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 생각이 강한 거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문은 잘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론 1번이 잘 되는 학생들은 2번으로 넘어가는 게가 굉장히 쉬워요. 조금만 이제 SAT는 이런 출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금세 익혀가지고 점수가 좀 빨리 오르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은 꼭 갖춰져야지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들은 1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2번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영어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영어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면 SAT에서는 한 600대 후반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샤론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시켜줄 것인가? 네, 제가 이제 15년 동안 SAT를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아, 정말 딱 두 가지만 아이들이 갖추면 SAT는 문제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어의 기본으로 리딩 스킬. 쉽게 말하면 패세지를 잘 읽는 거예요. 근데 패세지를 아이들은 그냥 막연하게 읽습니다. 그냥 무작정 읽어요. 근데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아, 이 패세지를 쓴 퍼포스가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가의 마음이 뭔가. 이 전체 패세지를 쓴 퍼포스는 뭐고, 이 패러그래프를 쓴 퍼포스는 뭐고, 이 센텐스를 쓴 퍼포스는 뭔가. 그러니까 작가의 마음으로 글을 읽다 보면 이 패시지에서 메인 포인트를 잡는 게 너무나 쉬워지고 메인 포인트만 잘 잡으면 사실 문제는 또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리딩 스킬이라는 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고 이제 학원에 가도 뭐 학원 선생님들이 리딩 스킬 막 이러면서 많이 가르쳐요. 자, 그러나 학생들이 이 리딩 스킬을 잘못 배워서 공식화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리딩 스킬이 왜 이런 리딩 스킬이 적용이 되는가? 그것은 영어의 기본기에 바탕을 둔 리딩 스킬이어야지 학생들이 이럴 경우에는 이 리딩 스킬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는 안 따르고 어떤 익셉션과 룰을 따를 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감이 생겨요. 감.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바로 이 감, 센스인데 그냥 학원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자, 얘들아 첫 번째 문장만 읽으면 돼. however 뒤에 읽으면 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구나 however 뒤에 읽고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however 뒤에만 읽고 첫 문장만 읽어가지고 안 됐어요. 망했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첫 문장만 읽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다 읽어야 되고 이런 게 패시지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많은 익셉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의 바탕을 둔 리딩 스킬을 선생님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기계적인 리딩 스킬이 맞는데 한 650이나 이제 600점 후반대 가면은 그 리딩 스킬 때문에 애들이 망해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너는 그 학원에서 배운 리딩 스킬을 버려야지 점수가 오른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딩 스킬이 중요한데 영어의 기본을 바탕으로 둔 리딩 스킬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방학 때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analyzing인데 지금 방금 말했듯이 한 센텐스씩 작가의 의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센텐스는 왜 썼고 이 센텐스는 왜 썼고 자 이거를 하면은 이 패러그래프가 어떻게 디벨롭 됐는지를 아이들이 그냥 감으로 익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이 또 뭐 ACT든 SAT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막 빨리빨리 풀다 보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풀고 막 찍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그냥 막연하게 글을 다 읽어서 그런 거거든요. 모든 부분을 다 꼼꼼하게 읽으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analyzing reading 스킬로 이 센텐스의 퍼포스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은 그냥 서포팅 디테일이구나 이런 걸 그냥 감으로 알게 돼. 그래서 스킴과 스캔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fast reading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자 2번은 부족하지만 1번이 되는 학생들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킴하고 스캔, 이 analyzing reading이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는데도 그냥 몸에 밴 거야. 자동으로 익혀진 거죠. 오케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시켜줘야 돼. 이거를 시켜주면 학생들이 정말 아카데믹 리딩, 학생들이 왜 영어는 잘하잖아요. 뭐 스피킹도 잘하고 영어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카데믹 리딩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아카데믹 리딩 스킬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글도 잘 쓰게 되고 이게 돼야지 대학교에 가서도 조금 더 빠르게 포인트를 쏙쏙 잡는 리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선생님은 analyzing reading을 통해서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되고 이걸 잘하다 보면 SAT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영어의 기본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향상시켜주는 수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메인 아이디어구나. 이게 작가의 의도였어요. 여기는 이 까만색 마크 안 한 부분은 그냥 디테일인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이 애널라이징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는 그냥 스킵하는 거야. 여기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메인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 이 노란 부분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글을 읽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훈련시켜주는 이제 이 매트리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 글을 읽어도 문제는 조금씩 틀려. 한두 개씩 틀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좀 히스토리 어려운 거 나오면 또 한 5개 틀리고 이러면 한 10몇 개 틀리면은 이제 600대 초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학생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 바로 SAT 로직.
바로 객관적 사고력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쉬운데 학생들이 이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틀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 빨간색 친 부분이 바로 에비던스예요. 그럼 이 에비던스와 이 답을 연결하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에비던스를 찾아서 연결을 못 시키고 그냥 자기 느낌대로 그냥 그런 것 같았어. 이런 식으로 풀기 때문에 꼭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비던스를 베이스톤해서 러직 매칭을 하는 거를 잘 훈련을 시켜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SAT를 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객관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사고를 한다. 이게 뭐냐면 이 러지컬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생각을 해서 답을 엉뚱하게 매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어서 사실은 애널라이징, 리딩도 안 되고 이 객관적 사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책을 많이 읽으면 커먼 센스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고력이 넓어지는데 이제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SAT는 조금 더 넓게 대신에 객관적으로 사고해라. 이런 문제들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러지컬 바운더리 내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걸 스스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잡아줘야 되는 거죠. 너는 네가 한 이 생각이 바로 자, 이 러지컬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서브젝티브한 생각이야. 이거를 잡아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브젝티브 띵킹 어빌리티를 이렇게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매트리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학생들이 사실 애널라이징 리딩도 되고 러직도 되는 학생들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오는 학생들은 어떤 경우에는 리딩은 되는 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제 조금만 잡아주면 금세 점수가 오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기도 다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SAT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런 감이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점수대별로 당연히 공략법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600점 미만의 학생들 500점대, 저한테는 400점대 학생들도 많이 와요. 그러면 무조건 단어예요. 단어가 안 되기 때문에 패시지를 읽어도 이거 모르겠다. 이거 무슨 말인지 엉뚱하게 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AT 영어 지문이 5개라면 거기서 3개에서 4개는 아예 해석 자체가 안 돼. 엉뚱하게 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600점 미만의 학생들은 SAT 단어가 뭐고 무조건 아카데믹 베이직 단어들, 토플 수준의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해석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해석 연습. 그래서 뭐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시켜줘야지. 아직은 뭐 단락 분석이라든지 러직 연습까지는 불필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수대 학생들이 만약에 당장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된다. 그러면 라이팅이 조금 더 단기간에 오를 수가 있고요. 자, 600점 미만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오르려면 솔직히 몇 개월은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뭐 한두 달 학원에서 뭐 좀 공부했다고 점수가 오르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 학생들은 어릴 때 남들 책 읽을 때 책 안 읽은 학생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해준다. 몰아서 해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성격 급해가지고 왜 500점대 학생인데 한두 달이나 정말 SAT 열심히 했는데 왜 그대로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SAT 지문 자체가 어려운데 한두 달 조금 열심히 했다고 갑자기 읽을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정말 뭐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언어적인 소질이 원래 있었다거나 그런 학생들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개월 걸린다. 이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00점 초반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기가 있지만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2-3개 정도는 잘 못 이해해요. 이 2개에는 아이들의 정말 그 아킬레스건이죠. 리터처와 히스토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리터처 히스토리에서 걸려요. 이제 이걸 특히 어려워하고 여기서 이제 거의 다 틀리죠. 그리고 이제 넌픽션은 조금 그래도 낮고. 그래서 이 점수대 학생들은 해석 연습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락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러직도 같이 트레인 시켜줘야 돼요. 이 러직이라는 것도 단기간에 사고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600점 초반 학생들은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00점 중후반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애널라이징 리딩도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이 한두 개는 히스토리나 리터처. 히스토리나 리터처는 700점 넘는 학생들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제 제 학생들 중에 뭐 700대 초반 학생들이나 600대 후반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히스토리는 끝까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점수가 잘 나와도 어떤 경우 히스토리가 완전 어렵게 나오면 거기서 또 망하는 거고. 그래서, 네. 600점 주고만 학생들은 특히 리터처 히스토리, 그리고 러직. 러직을 통해서 넌픽션도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러직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600점 중후반과 700점 초반 학생들이 점수 올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SAT 문제도 풀었고, 또 뭐, 러직이나 뭐, 애널라이징이 안 돼도 그냥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아, SAT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익혀져서 점수가 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점수가 올라가 있는 편이에요. 그 학생의 어떤 포텐셜만큼.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올리려면 정말 정교하게 사고 과정을 다듬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점수가 나온 학생들은 굉장히 성실해. 성실하게 막 했는데 정말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이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이렇게 쉬운 거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너무 쉽고 정말 너무 뻔한데 내가 왜 처음에는 이렇게 어프로치가 안 됐을까? 이거를 정말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분석을 해서 고치려고 해야지 조금이라도 10점이라도 점수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문제 풀고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거로는 절대 점수가 안 오른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700에서 750점 이상. 그래서 러직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사고 과정이 도대체 왜 틀렸을까? 난 영어도 잘하고 어느 정도 SAT도 이제 풀 만큼 풀었는데 왜 처음에 선생님 말한 대로 어프로치가 안 됐는가? 이거를 반드시 파악하고 그 미세한 차이를 내 접근법과 SAT 러직의 접근법을 정말 파악하고 분석하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SAT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러지컬 프로세스를 따라와 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모든 문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샤론 선생님과 공부를 하면 이 러지컬 프로세스를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게끔 그걸 익히게 해주는 수업을 합니다. 근데 보통의 이제 대형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이걸 설명해줘요. 이걸 설명해줘.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이건 내용이 이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에비던스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설명해줄 때는 다 알겠는데 학생들이 그걸 또 틀린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 감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사고 과정은 여전히 잘못돼 있고 뭔가가 잘못된 러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내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때 이해를 했어도 다음에 풀면 또 틀리는 거야. 그래서 SAT는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소수그룹 할 때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SAT 시험을 더 점수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가 설명하도록 하고 최근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때 커브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애들하고 이때 2010년 문제를 풀어보면 애들이 좀 많이 틀리는 편입니다. 근데 2019년 때부터는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부터 조금 높아졌지만 그래도 초반에 비하면 비교적 쉬운 편이다. 특히 히스토리와 리터처에서 조금 쉬워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히스토리와 리터처가 학생들의 점수를 좌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SAT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걸 컬리지보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앤서들은 굉장히 러직이 클리어했어요. 러직이. 그래서 이제 혈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제 SAT 출제 원리가 이렇구나. SAT는 이런 러직으로 푸는 거구나 알면 되게 애들이 쉽게 풀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답들을 보면 초반의 답들보다 조금 덜 클리어한 러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점짜리 러직 앤서가 있고 또 80점짜리 앤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러직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애들이 임프로브 할 수 있도록 그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름 특강에는 이렇게 4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9학년, 10학년 대상으로 해서 실전 문제를 푸는 반이 아니고 이제 문제 유형별 접근을 하고 이제 SAT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Analyzing Reading, 그리고 SAT Logic 이런 걸 임프로브 시켜주는 반이에요. 자, 그리고 600에서 650점 목표반, 700점 목표반, 750점 목표반 이렇게 점수대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수대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5명씩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조금 경쟁도 할 수 있고, 아, 쟤는 저런 문제를 맞추는데 나는 왜 틀렸지? 막 이러면서 학생들이 서로 자극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소수 그룹의 수업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점수대별로 중요시 여기는 뭐 러직을 중요시 여기는 750점 반, 그죠? 그래서 이 반에서는 지문 분석은 조금 덜 해줄 수 있어요. 지문에 이제 할애하는 시간보다는 문제풀이에. 그래서 너가 왜 틀렸는지, 어떤 러직이 잘못됐는지, 러직 향상에 집중된 반이에요. 사고를 확장시켜 주는데 700점 목표반은 지문 분석도 합니다. 지문 분석은 히스토리 위주로, 그리고 러직 향상. 그리고 600에서 600점 이제 이 목표반은 조금 천천히 진도를 나가면서 지문 분석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지문 분석을 해주고 해석해주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원 선생님 수업의 그럼 장점은 무엇인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형 강의도 해보면서 대형 강의로는 SAT가 안 된다. 이런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그래 그렇구나 이해했어로 끝이면 그 선생님이 그 문제 접근한 그 감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비슷한 문제 또 틀리는 거야. 계속 틀리는 거야. 점수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SAT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지? 왜냐면 선생님은 그 감을 갖고 있지만 학생한테는 그 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양방향 수업은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물어봐요. 너가 왜 답을 B를 골랐니? 그럼 학생들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B를 느낌으로 골랐지만 자기가 B를 고른 이유를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자기가 대답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풀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러지컬 프로세스에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쟤는 나랑 점수는 비슷한데 쟤는 저렇게 생각해 저렇게 맞았구나.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 자기도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나랑 점수가 비슷한 학생인데 정말 얼토당토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구나. 이러면서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야겠다.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사고와 주관적 사고, 나와 비슷한 점수대 애들의 사고를 또 이렇게 같이 보고 듣고 하면서 더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자 설명해주면 이렇게 학생들의 사고가 확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답을 찾아가는 감을 이렇게 학생들이 감을 열어주는 수업인 거죠. 자, 그래서 소수그룹 수업에서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대형 학원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잘 몰라도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쑥스러워. 그래서 질문도 못 합니다. 뭐 쉬는 시간에 가서 한다? 적극적인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론 선생님의 소수그룹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제가 다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네가 얘기해봐. 너는 이거 왜 골랐는데? 제가 다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소심한 학생도 다 대답을 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나중에는 따로 질문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성적이건 적극적이건 누구나 다 적극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사론 선생님의 SAT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수업만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절대 또 SAT는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수업 후에 자기 스스로 오답 노트를 열심히 해야지 러직이 임프로브가 돼요. 그리고 스스로 패세지 지문 분석, 패세지 애널라이징을 열심히 해야지 또 지문 분석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안 하고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자습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SAT의 50%는 단어입니다. 사실 러직도
단어를 알아야지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단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개씩 외우게 하고 시험 보게 하고 이거를 저희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 체크, 지문 분석 검사. 그래서 이걸 못하면 집에 못 가게끔 그렇게 엄격하게 자습 환경을 저희가 이렇게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하면 안 돼. 핸드폰 이제 무조건 압수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매일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성적표를 발송해 줘요. 사실 이제 이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점수라는 게 오늘 올랐는데 내일 떨어지고 뭐 올랐는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고 그래서 엄마들이 막 성적표를 받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학생들도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중에서 긴장하면서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해야지 실제 시험에 가서 긴장을 좀 덜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면 사실 SAT에 지문 이게 뭐 이해도 안 갈 뿐더러 적절하게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평소 때는 러직 훈련이 잘 됐다가도 실제 시험 가서는 막 엉뚱한 답을 고르고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더 오버해서 생각하고 이래서 애들이 시험 실제 점수가 이제 이 모의고사 점수보다 훨씬 낮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떨리는데 잘 생각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이제 현 선생님의 이 소수그룹 수업의 장점은 학생마다 스케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뭐 보캡이 중요하다. 이 학생은 애널라이징이 중요하다. 이런 게 다 다르고 또 개인별로 또 개인 스케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20명만 받아요. 한 세션에 20명만 받아서 20명만 딱 집중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개개인마다 맞춤 스케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수금 화목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뭐 이제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되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이제 수학도 여기다 넣어주고 뭐 다른 과목도 넣어주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그 학생의 요구에 맞게 필요에 맞게 다 이제 스케줄을 짜주는 그런 맞춤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성적표가 나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개강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습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머니들께서 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작년부터 작년 여름방학,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조교가 이제 저희 지금 하는 것처럼 줌을 켜고 학생들도 이 줌을 켜고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교와 이렇게 가끔 눈도 맞추면서 자습을 하고 나 자습 잘하고 있어 이렇게 사인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단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핸드폰이나 이 채팅으로 보내서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프라인 학생들과 똑같은 자습 관리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단어 테스트, 오답 노트 이거를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셔 선생님의 수업은 수업 때도 알차고 그리고 자습 관리도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그리고 맞춤 스케줄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는 정말 제가 15년의 노하우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름방학을 현 선생님과 함께 하면은 정말 SAT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정말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